아, 그리고 그 트럼프의 이상한 언행, 행동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 했는데 네. 지금 뭐 연준 의장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수사받도록 하는 것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침공도 그렇고 막 그린란드도 그렇고 네. 좀 어지럽긴 합니다. 그냥 원래 어차피 트럼프란 분이 법 없이도 살 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법 해요. 없이도 법이 없어야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분은 대놓고 그랬어요. 나는 예. 법 같은 건 잘 안 지킬 거야라고 선언을 하셨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죠.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사업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이 나한테 이익이 돼야 돼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자존심도 버리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한테 대한 이득이 있다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식과 기존의 틀을 파괴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왜 힘들어 하시냐면 기존의 상식과 틀 안에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식인 거고 이게 기존에 있었던 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분은 새롭게 그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의 스타일로. 그리고 그 중요한 건 나의 이익인 거예요. 기존의 신뢰관계라든가 정치적 이해, 특히 법, 협정, 규칙 이런 건 사실 필요 없어요.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자 보세요. 이분이 자서전에서 쓰신 건데 내가 되게 유리하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같이 잘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 기존의 규칙을 따르고 우린 법을 잘 지키죠.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 단계를 밟으며 통념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온순하게 경계한대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기존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단계를 통념에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해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이분의 원천은 힘이에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굉장히 크게 이용을 해서 본인한테 또는 미국한테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다라면 기존의 우방이나 기존의 상식이나 기존의 국제 질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시대가 트럼프만 그러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이게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이런 일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질서는 그냥 힘이에요. 법과 규칙이 아니고 힘이라는 게 새로운 규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이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혼자 평화 찾아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총칼 앞에서 무슨 뭐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 그 국가는 없어지거나 또는 우크라이나처럼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 과정에서 덴마크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또 해봐. 유럽 애들 뭐 나토 다 뭉친다고 해봐. 너희도 그럼 너희들끼리 지킬 수 있어? 아닌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힘이 없다고 없어요. 그러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 만약에 혹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러시아가 혹시 무슨 일 할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나토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네도 무기가 없는데 아니 누가 날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지네도 뭐 있어야 날 지켜주죠. 나는 내가 믿을 거 나밖에 없어. 차라리 미국 편에 붙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나토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지금 러시아 때문에 떨고 있는 국가들은 나토보다는 미국이 나은 거예요. 아니 근데 나토에 원래 미국이 있잖아요. 나토가 같은 편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나토 너희들 지금 나토하고 좀 척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 나토에서 나갈래 뭐 이런 뭐 그런 얘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지난해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 현재 나토에서 미국이 군사비 비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압도적이죠. 많죠. 예, 그 이상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61%나 됩니다. 정확히 아, 62%예요. 아, 그렇게나 많았나요? 예, 이게 그러면 나토라는 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이 유럽 중심이잖아요. 네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익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들 나라인데 내가 이렇게 내는 게 맞아? 너희들이 돈 내. 그럼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빠지면 61%가 빠지는 거면 그렇죠? 그럼 40몇 프로 가지고 오합지졸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2차 대전 때 냉정하게 놓고 봐서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또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유럽연합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도 아니잖아요. 이미 졌고 그렇죠?
그리고 자력으로 할 수 있었을까? 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과는 모르지만 만약에 독일이라는 국가가 유럽을 침공하지 않고 유럽만 손에 넣고자 했었다면 지금 처음 유럽은 독일어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또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비중이 더 커요. 지금 독일 애들한테 군대 가라고 하니까 싫어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지네 나라도 안 지키겠다고 하는 애들한테 미국 입장에서는 돈 주고 싶을까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야, 유럽 지키자는데 유럽 물론 미국도 거기에 있지만 거기 지키는데 돈을 내가 61.7%나 내고 있어. 그래서 지금 되게 위험하니까 유럽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 군대 가야 될 것 같아 했더니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나 안 갈래 라고 얘기하는 애들한테 왜 돈을 주죠? 나 같아도 주기 싫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냉정하게 이게 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피해를 다 미국이 본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트럼프가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이익 측면에서 한번 놓고 보죠. 네. 이익 측면에서. 그럼 이런 거죠. 야 우방인데 우방이면 지네가 더 내야죠. 미국도 기여를 해야 되지만 본인들도 기여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그림 안에서 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유럽은 미국이라는 엄청난 그늘 아래에서 나름대로 본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농담 아니고 그죠? 물론 유럽이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미국의 어떤 기여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점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두가 길었지만 지금의 규칙은 힘입니다. 힘이 규칙이 되는 시대에 왔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글로벌에서는 3강 구도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구도로 힘이 우선인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이런 힘이 우선인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던 규칙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틀은 뭔가 조금 무시되는 그렇죠? 잘 지켜지지 않은 경향들이 많다. 그래서 이걸 꼭 지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시대마다 어차피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평화적으로 있었던 건 얼마 안 돼요. 요 몇십 년이었었던 그렇죠. 거고 네. 그 이전에 이런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결국 우리가 힘이 없으면 나를 지키지 못한다. 남이 지켜줄 거다. 우방이니까 나를 안 해줄 거다. 그런 건 제가 볼 땐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은 세상이지 않느냐라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야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는 힘에서 나오고 힘이 곧 질서고.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예. 기존에도 그랬어요. 예. 보이지 않게. 근데 기존에 했던 세계화 질서가 미국한테 유리했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렇게 있었던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국을 WTO에 끌어들이고 세계 무역 질서 안으로 끌어들였던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뭔가 자본주의화 되면 기존에 있던 체제가 바뀌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 집어넣어줬었던 거예요. 결국을 보면 다들 본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경제는 조금 성장할지언정 체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기대를 했을 텐데 그거는 또 아니고 예. 어찌됐든 간에 너무 그러니까 또 세상은 우리 컸고. 마음대로 들어가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제사회 질서가 정말 향후에 어떻게 돌아갈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란도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저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측 불가죠. 예. 모든 일들이. 예. 그만큼 한 가지만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있던 질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평화의 시대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기존의 상식과 질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그 틀을 깨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렵긴 합니다만 어려우면 못 따라가는 거죠. 금융시장에서는 네. 또 그게 또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올해 이제 뭐 중간 선거도 있는 해니까 뭐 지지율도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제 연준도 흔들어 놓고 있고 이제 뭐 케빈 헤셋보다 네. 케빈 워시 네.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연준 의장을 간 다음에 진짜 본인 말대로 금리를 과격하게 낮출 것인가? 그럼 또 그게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랑 맞물리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이 흔들리고 그럼 뭐 달러 약세로 가고 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 막 이렇게 해서 좀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또 염려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아무리 연준 의장이 트럼프 편이라고 하더라도 예. 내릴 수 없는 금리를 마구 내릴까요? 트럼프가 지금 해줘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줘야 할 일. 최소한 뭐냐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볼 때 이건 무조건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건 말고요. 뭐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견이 없는 건데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내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최소한 헷갈리는 정도까지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연준 의장이 트럼프 편의를 잇는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는 게 뻔하고 경제가 좋아지는 게 뻔한데 그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것 자체도 원래 뭐 연준이 독립성이 있는 게 맞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적응하면 또 되거든요.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얘기는 훨씬 더 주식하기 좋은 상황으로 된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 탈도 그렇죠. 엄청 탈도 있을 있죠. 거다라는 예, 건데 중요한 건 탈이 나는 것보다 좋아지는 게 먼저니까 우리는 항상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좋아질 때 그래서 즐기고 탈이 날 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터지기 전에 버블이 오는 것처럼. 그럼요. 예. 버블이라는 게 오니까 터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버블일 정도로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많이 오를 때 뭐하고 터질 때 아우성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냥 버블일 때 많이 오를 때 그냥 벌고 버블 터질 때 그냥 안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의의 사도도 아닌데 우리가 연준 의장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연준 의장도 본인도 교과서에 올라갈 텐데 내릴 수 없는 금리를 내리진 않습니다. 최소한 트럼프가 이런 정도 어느 정도 환경을 만들어주면 연준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야 이건 내릴 수도 있어 아니면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했었을 때 그때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캐스팅 보트로. 예, 캐스팅 보트로 해가지고 뭔가 연준이 충돌을 할 때, 의견들이 충돌할 때, 절반은 내리자고 하고 절반은 올리기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내리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는 그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정도면 이게 올려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때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죠. 확실히 올려야 될 때면 그건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예. 근데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트럼프에게 남아있는 그렇죠. 미션인 거고. 그래서 원래 트럼프는 원래 그 취임했을 때도 우리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물가 내가 잡아줄게. 뭘로? 유가로. 그렇죠? 국제 유가로. 또 하나 지금 관세부가 되게 많은데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를 하면 확실히 물가가 낮아질 수 있죠. 그렇죠? 대신에 중국한테는 공짜로 안 해주죠. 중국한테 대신에 뭔가를 뭐 사라고 대가를 그죠? 예. 받아야 되겠죠. 뭐 콩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대가를 받는다면 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했다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연준으로 하여금 헷갈릴 때 금리를 내릴 수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여요. 그죠? 이 조치를 뭘로 하지? 중국에 대한 그 관세를 낮추는 건가? 유가를 낮추는 건가? 왜냐하면 유가를 낮추면 또 유가 낮추면 수혜주가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뭔가 연준이 금리를 뭔가 조금 내릴 만한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어주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과 여건. 그게 이제 조성이 되면 당연히 뭐 증시에는 우호적이겠죠. 많이 우호적이죠.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이면 좋은데 할 수 있을 정도로 애매한 상황까지도 내리게 하겠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리라고 하진 않아요. 최소한 트럼프는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 있는 게 야, 내가 이렇게 유가 낮춰줬는데 왜 안 내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안 내려? 이런 얘기를 하지 그냥 있어가지고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내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해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아까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네. 또 뭐 반도체 관세를 이제 막 입에 올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상무부 예. 장관도 그렇고 예. 트럼프도 그렇고. 물론 이제 미국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멈추지 말고 지속하라라는 압박이겠으나 혹시나 이건 좀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라 그러세요 그냥. 예. 지금 누가 갑이에요? 반도체 공급자. 예. 그냥 갑이에요? 슈퍼 갑 중에 갑이죠? 그죠. 디램 가격이 예.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디램값 2배로 올리면 돼요. 우린 할 수 있거든요. 관세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디램 누가 가격에. 죽어요? 빅테크가 죽어요. 하라 그러세요. 그러네. 요즘에 뭐 미국 나는 빅테크들도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예. 그죠? 그럼 관세 올린다고 그럼 없어서 못 파는 사람들이 내가 관세를 부담을 해요? 네가 알아서 부담해줘. 그죠? 사는 사람이 알아서 부담해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월마트에서는 네. 그 공급하는 그 뭐 수입업자들하고 제품 공급업자들하고 가격 낮추라고 뭐 압박을 가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안 있습니다만 팔면 되죠 그러면. 그거는 상황이 다른 거죠. 곳에 예. 투자를 하면 되는 예. 거죠.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 정도가 아니라 살려고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줄을 서 있는데 그죠? 관세 올리면 올리는 대로 뭐 올려 팔면 되죠. 뭘 걱정이에요.
또 그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트럼프를 보면 되게 즉흥적이에요. 그런 면은 또 즉흥적이고. 많이 즉흥적인 거죠. 하지만 반도체 이게 뭐 변수가 되거나 나빠질 리는 없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미국의 일정 부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들어가고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그게 또 나중에 유리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예.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엔비디아 뭐 H200을 중국에 이제 수출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있었습니다만 또 그거를 TSMC 대만에서 만들어 와서 다시 중국에 팔게 되면은 관세 25% 부과한다. 하라 이거 그러세요. 엔비디아한테 내라는 거잖아요. 예. 예. 뭐 하라 그러세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누가 이것도. 피해를 보나. 파는 사람이 피해 보진 않죠.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이 피해로 돌아가는 게 다 귀결이 되는데 뭐. 그러니까 대부분 정책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러는데 최소한 가불근간의 관계는 좀 따져보고 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왜 악재인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관세까지. 아, 오늘도 나 같으면 안 팔고 말아요. 반도체를 실은 말고 그죠? 미국에서 반도체 좀 없잖아요. 저 마이크론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감당이 안. 지금 제일 못 만드는 애가 지금 거기 하나 가 있는 건데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반도체 관련된 관세는 카드로 쓰지 못했던 거고 예. 앞으로는 더 해질 거고요. 뭐 하라 그 가능성이. 말씀드렸지만 뭐 하라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아유 그래 알았어요. 뭐 100% 올릴게요. 그럼 되죠. 뭐 잘하네요, 그죠? 미국 기업들 피해 정도가 아니라 빅테크 애들 재무제표만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럼 AI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잘하는 짓이겠네요. 예. 약간 이런 또 믿음 혹은 이제 확신일지는 모르겠으나 또 증시에는 또 이게 아주 단단한 기반으로 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코스피 5천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2026년 1월호 월간 이사님 1월호를 함께 했는데요. 2월호 때도 빨리 뵙고 싶습니다. 아이, 별 말씀. 네. 아, 이거 또 이제 오늘 네.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장시간 말씀 많이 예,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뭐 시장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뭐 제가 또 말씀드린 것도 이제 단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들 중에서 너무 어이없는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서 어이없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좀 걸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선엽 대표님의 해석이 또 필요한 거고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